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각종 기능과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메뉴들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방을 만드는 것과 조인, 멀티플레이 접속하는 버튼이 있고요. 각종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튜토리얼 버튼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튜토리얼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렵게 보실 건 없겠고요. 자,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드를 픽업,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성공하셨고요. 자, 지금은 이 카드를 카드 더미죠. 지금 52라고 써 있는 것이 이 카드 더미에 52장의 카드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add, 추가를 하라는 내용인데 그냥 포개서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들은 뒷면으로 쌓여 있는 더미가 되겠고 지금 이 카드는 앞면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F키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갖다 포개면 추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성공하셨고요. 자, 이 카드 더미에서 이제 카드 한 장을 꺼내라는 내용인데 그냥 이 왼쪽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드래그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바로 옆으로 빼내시면 성공하셨습니다. 한 장을 이렇게 카드 더미에서 분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카드 더미를 왼쪽 클릭으로 길게 누르시게 되면 이 카드 더미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카드 더미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시면 카드가 이렇게 셔플, 카드 섞는 거죠.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카드를 자기 영역으로 가져오라는 내용인데요. 자기 이름이, 닉네임이 있는 곳으로 카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영역 안으로 카드가 들어오겠고요. 지금 이 실물 카드는 요 밑에 작은 카드고, 자기 앞에 크게 보이는 것은 좀 이 카드가 어떤 것인지 크게 보여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키보드에 H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창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F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자기에게는 보이지만 지금 상대방들은 이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양옆과 정면에도 다른 사람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 카드를 꺼내서 자, 이 오른쪽 영역으로 집어넣으면 보시다시피 보이지가 않죠. 자, 뒤집으면 뒷면이지만 앞면은 보이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제 영역으로 가져오면 상대방은 제 카드의 앞면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 다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주사위도 동일하게 들어 올려서 흔들게 되면 굴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회전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보는 방향을 회전하실 수가 있겠고요. WASD 키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전진, 후진. 자, 그리고 줌하는 시간이죠. 마우스 휠을 굴리거나 Z키를 눌러서 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휠을 앞으로 굴리게 되면 더 가까이, 뒤로 굴리게 되면 좀 멀리 보게 되겠고요. 키보드의 Z키를 누르게 되면 줌이 되고 다시 Z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줌이 해제됩니다. 자, 카메라를 리셋하자는 얘기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각도를 보고 있다가도 스페이스 바 키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처음 보던 카메라 각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새로운 오브젝트가 또 나왔죠. 자, 이 오브젝트에 대고 Alt 키를 누르시게 되면 누르고 있는 동안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회전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키보드에 Q나 E키를 눌러서 좌회전, 예, 우회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이 컴포넌트들을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묶어서 잡으시면 같이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같이 들어올리시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더 많은 액션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메뉴가 나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주사위를 굴리는 기능이라든가 특정 면을 보는 기능, 또 질감, 변경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예, 이 마르의 경우에는 굴리는 기능은 없죠. 예. 그리고 카드 더미에서 보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사위 경우에는 R이 주사위를 굴리는 거였는데 카드 더미에서는 셔플, 카드 섞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좀 더 보입니다. 지금 여러 장의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컷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절반으로 카드가 분리가 되겠고요. 또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 이 카드들에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나눠지는 딜러 역할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좀 더 보시게 되면 딜트 올은 현재 원래는 이 딜을 누르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같이 카드가 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방에는 저만 있기 때문에 제 핸드에만 한 장이 온 것이고요. 그걸 무시하고 전체에게 딜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 검정색 부위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플레이어가 없는 자리에까지 카드가 딜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색상에게만 딜을 하겠다면 화이트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가져오겠다면은 드로우를 누르면 한 장을 가져오는 기능이 되겠고요. 물음표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했던 이런 컨트롤의 그 단축 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자, 카메라에서 1인칭, 3인칭 위에서 보는 것은 P키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해볼까요? 일단 다음 으로 넘어가서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플립 버튼을 눌러서 끝내라는 내용인데 상단 메뉴에 보시면 플립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지금 그림과 같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가능하다. 그리고 리와인드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을 역행하는 거죠. 자, 일단 다시 초기 메뉴로 가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고 메인 메뉴를 누르면 다시 처음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인을 잠깐 볼까요? 조인을 누르시게 되면 서버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멀티플레이 방에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로딩이 됐는데요. 왼쪽에 이 점쇠 버튼들은 지금 암호가 걸려있는 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방체, 현재 어떤 게임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 방을 만든 플레이어의 닉네임, 그리고 플레이어 숫자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 숫자는 방 최대 인원이고 왼쪽 숫자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즉 10명이 들어오시는 방에 1명이 플레이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컨트리는 국가, 미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 이렇게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 한국방도 있네요. 자, 잠금을 숨기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여기 잠겨있는 방들은 빼고 나머지 방들만 보이게 되는 거죠. 풀방, 인원이 가득 차 있는 방은
제외를 하고 보는 기능, 그리고 프렌드, 스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보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방을 선택을 하시고 커넥트를 누르면 접속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시면 싱글 플레이어 혼자 하는 거,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멀티플레이어 방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핫시트, 이건 여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겁니다. 나 한 턴하고 상대방이 또 한 턴 하는 건데, 한 대의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죠.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겠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방을 만들고요. 자, 게임 메뉴가 나오는데 클래식, DLC, 워크샵, 세이브 앤 로드가 있습니다. 클래식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면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설치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체스라든가 직소 퍼즐을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바둑판을 벌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알을 놓고 뭐 바둑 정석대로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 알까기를 한다고 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뭐 말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테이블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네요. 테이블 밖으로 떨어지는 컴포넌트는 다시 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게임을 눌러볼게요. 예, 여기 DLC가 있습니다. DLC에 들어가면 그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료 구매한 DLC들을 여기에서 구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물쇠 마크가 있고요. 구매한 DLC에는 자물쇠 마크가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로딩이 되겠습니다. 자, 워크샵. 이것도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창작마당들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 이 워크샵 메뉴 안에 이렇게 로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고 눌러보시면 로딩이 되겠고요. 세이브 앤 로드. 플레이하던 게임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세이브가 되고요. 이 세이브된 걸 눌렀으면 다시 로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상단과 좌측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게임 메뉴는 말씀드렸고요. 자, 오브젝트에 가시면 일단 테이블부터 볼게요. 테이블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그만 사각형 테이블이었는데 이렇게 좀 긴, 더 큰 테이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커스텀으로 들어가시면 이 테이블의 무늬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볼까요? 네, 적당한 이미지를 오픈을 하시면 클라우드에 올릴 건지 그냥 바로 로컬로 불러드릴 것인지가 나오는데 이 로컬을 선택하시면 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멀티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클라우드로 스팀 클라우드로 로딩을 업로드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누르시면 로딩이 돼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지금 주변 배경이죠. 몇 가지가 지금 샘플로 들어있고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커스텀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로딩을 해서 배경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커스텀으로 자기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카드를 볼까요? 카드 안에는 일반적인 트럼프 카드도 있고요. 네, 다른 카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커스텀을 누르시게 되면 카드의 앞면과 뒷면 이미지를 로딩을 하시고 가로 몇 장, 세로 몇 장, 그리고 총 몇 장의 카드를 생성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인포트를 누르시면 그 카드 더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스 말도 있고요. 주사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위들이 있습니다. 피규어도 있고요. 적당한 용도의 카지노 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툴 안에 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메모장으로 쓸 수 있는 노트 카드라든가 카운터, 또 태블릿, 그리고 무한대인 주머니와 일반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여기다 메모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적는 것이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위에 줄 제목을 이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입력이 됐죠? 그리고 밑에 디스크립션 이곳에 내용을 여러 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한글을 입력은 가능한데 완벽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문구의 중간에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 같은 곳에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카운터는 어떤 토큰의 개수나 카드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표시할 때 쓰시면 편리한데요. 더하기 누르시면 숫자 카운트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감소를 합니다. 요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다시 0이 되고 키보드에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숫자를 입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태블릿은 본인 컴퓨터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좌측 상단의 이 빨간색 네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뭐 검색도 가능하시고 음악을 재생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드게임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띄워놓고 보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루 주머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주머니에는 컴포넌트를 이 개수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넣었더니 숫자 2가 뜨고 두 개를 꺼내면 비어 있죠. 근데 이 무한대 표시가 있는 무한대 주머니에는 한 개만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로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른쪽 클릭해서 리셋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겠고요.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이브 오브젝트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컴포넌트들을 좀 저장을 해야겠다 하시면 한 개든 여러 개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세이브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저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다 적당한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세이브 오브젝트를 눌러보시면 방금 제가 저장했던 컴포넌트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시면 이렇게 불러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불러볼까요? 네, 이렇게 고급 퀄리티의 컴포넌트를 피규어를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옵션 쪽에서 뭐 전부 다 하실 건 없겠고요. 퍼미션, 권한을 주는 건데요. 이쪽도 뭐 대부분은 그냥 기본으로 쓰십니다. 이건 이제 멀티플레이 쪽에서 좀 해당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멀티플레이 영상을 찍게 되면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 뭐가 있을까요? 뭐 테이블 플립, 아까 튜토리얼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을 막 뒤집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권한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해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본인은 당연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태블릿에서 지금 연결하는 이 웹사이트를 오픈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V표 체크를 하시고 오픈하시면 다시 이 물어보는 창이 뜨지 않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권한에서 퍼미션에서 플립을 체크를 없앴는데도 플립이 됐었죠. 지금 이 권한은 이 방장인 이 호스트 왕관 마크가 있는 저가 아니라 멀티플레이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에게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지금은 없습니다만 프로모트라고 해서 권한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부여를 해줘야 그 분들이 이런 플립 같은 걸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드 타입이 뭐 사각 모양, 육각 모양 등등이 있는데요. 자, 쇼 라인을 보이게끔 설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뒤에 보신 것처럼 바닥에 라인이 그려집니다. 어떤 이제 컴포넌트들, 특히 카드 같은 경우에 좀 깔끔하게 라인을 맞춰서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라인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컬러, 색상을 바꾸시면 이렇게 빨간 줄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보실 만한 게 잠시만요. 네.
자, 이 센터에 놓게 되면 어떤 특정 컴포들이 이 칸의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라인을 설정하시면 이 라인에 위치하게 된 거죠. 약간 옆에다 놓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라인에 위치하게 됩니다. 센터. 이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라인에도 놔주고 가운데에도 놔주고.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크롤을 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사슬 마크가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걸 해제를 해주시면 X축 따로 Y축 따로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사이즈에 거의 맞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카드들이 깨끗하게 정렬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보이지 않게끔 해놔도 카드들이 딱딱 맞는 위치에 배치가 되게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가 있네요. 이 핸드는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핸드. 자, 이 테이블에는 지금 6, 7, 8, 9, 10명의 플레이어가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카드만 볼 수 있는 핸드 영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얀색, 흰색 플레이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핸들을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네, 보신 것처럼 자기 영역에 들어와도 카드가 자기 핸드에 잡히지가 않죠. 다시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자기 핸드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비활성화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저 말고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카드가 가도 핸드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제를 해주면 제 영역에 들어오듯이 지금 이 다른 플레이어 영역에도 카드가 핸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히딩 기본 값이었고요. 리버전 이제 반대가 되죠. 자, 카드 앞면으로 해서 들어와 보면 자, 정반대가 되죠. 원래는 기본 값으로 하면 저는 당연히 제 카드의 앞면을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들어가면 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만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제 카드를 제 영역에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은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오히려 볼 수 있는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핸드로 들어가도 다 내용이 공개되게끔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겠고요. 자, 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멀티플레이를 할 때 필요한 것인데, 이 턴을 체크를 해 하시게 되면은, 자기 턴을 끝나고, 엔드 턴을 누르게 되면, 다음 사람 자리로 넘어가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엔드 턴으로도 다시 저한테 지금 턴이 오고 있는 것이죠. 이 별 표시가, 자기 턴에 오는, 왔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리버즈 이거 체크하시면 원래 시계 방향이 기본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스킵 할 수도 있죠. 자기 그 핸드가 비어 있으면 스킵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VP 없애시면 턴 기능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업로드. 업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기가 어떤 걸 창작마당을 만드시고서 창작마당 워크샵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실 때는 제목 입력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하시고 다 한글 입력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썸네일이죠. 어떤 뭐 표지를 쓸 만한 그런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그 게임에 대한 타입, 뭐 보드게임이다 아니면 어떤 뭐 커스텀 모델이었다 그런 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숫자 뭐 4인용 게임이다 그러면 4인 같은 데 체크하시고 업로드 누르시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한번 업로드 했던 것을 좀 내용을 바꿔서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면 업로드 할 때마다 이 id라는 숫자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스크립팅 이것은 자동 실행이 되는 어떤 그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자동 실행이 되게끔 하는 건데 좀 고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노트북 어떤 게임의 룰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수첩처럼 노트북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리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에디트 노트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입력창입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움직여도 이렇게 자, 이걸 점검하시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눌러서 지우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헤이트 이것은 들어 올리는다는 뜻인데 자 볼까요? 자 클릭을 하면 이만큼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수치를 낮추면 뭐 거의 안 떠오르고 저렇게 높이면 많이 떠오릅니다. 자, 이것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15도 이거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도를 말하는데요. Q키 2키를 누를 때 15도씩 회전을 하고 있죠. 자, 30도, 45도, 60도, 90도. 자, 90도. 한 번 누를 때마다 90도씩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신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자기 닉네임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Change Color, Change Theme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Change Color라는 것은
아까 이 핸드가 있었죠. 예. 제가 지금 하얀색 자리에 있는데 혹시 뭐 빨간색 자리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시면 체인지 컬러에서 레드 선택하시면 네, 이쪽 자리로 지금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팀을 누르시게 되면 팀 없음하고 뭐 다이아 등등의 이런 팀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 명이 플레이를 할 때 팀을 맺고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말고 2번, 3번, 4번 플레이어가 있는데 제가 1번이고 2번 플레이어와 같은 팀을 맺고 싶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2번 플레이어도 이 다이아몬드 팀에 들어오시게 되면 서로 핸드의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좌측 메뉴를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를 보기 전에 아까 튜토리얼에서 다 보지 못했던 그 물음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 단축키들이 나오죠. 단축키 기능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1인칭, 3인칭 시점, 그리고 탑뷰, 탑다운. 자, P키로 돼 있는데요. 눌러볼까요? 자, P 누르시면 자, 1인칭인데 뭐 변한 게 없는 거죠. 하지만 틀립니다. 지금 WS키를 눌러서 움직이고 있고요. AD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볼까요? 네, 다르죠? 즉,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이 이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P키, 탑, 다운.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다시 P키, 3인칭. 카메라 보는 그 방향을 저장을 하고 로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WASD 키 아까 해보셨고요. 스페이스 키로 카메라 보는 방향을 리셋하는 기능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카메라 방향 회전하는 거였고요. 마우스 휠을 앞뒤로 굴리게 되면 줌, 인, 아웃이 됩니다. Z키를 누르시게 되면 빠른 줌이었죠. Z키. 다시 Z키.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컨트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픽업 들어올릴 수 있고요. F키로 플릭, 뒤집는 거죠. 그리고 Alt키로 그 특정 오브젝트를 줌해서 보는 것이고요. Q2키로 회전시키는 것도 해보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 안 해보셨죠? 자, 특정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플러스 키 누르면 키울 수도 있고 마이너스 키 누르면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N키는 눌러보시면 이게 살짝살짝 미는, 튕기는 정도의 기능인데 뭐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L키가 락, 잠금입니다. 자, 지금 갖다 대면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근데 L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잠겼습니다. 이젠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잡히지도 않고 뭐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L키를 눌러서 락을 풀게 되면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키. R키는 이제 경우에 따라 틀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띄워지기만 하는데
카드 더미의 경우에는 R을 누르면 셔플이었죠. 조금씩 틀립니다. 자, B키 블라인드 폴드인데, 자, B키를 눌러보면 시야를 가립니다. 다시 B키를 누르면 다시 열리고요. 지금 멀티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B키를 눌러서 블라인드 상태가 되면 그 블라인드 마크가 뜹니다. 그럼 그 사람이 현재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되죠. 블러핑 게임 같은 경우에 눈을 감고 특정 플레이어만 눈을 뜬 상태로 자기 정체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채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키보드 엔터키를 치시면 여기 채팅창이 열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채팅하실 수도 있고 한글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채팅이 가능해서 자, 여기 보이시나요? C키를 누르면 C키를 누른 상태로 마이크에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디스코드라는 음질이 더 뛰어난 별도의 음성 채팅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디스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뜨지가 않으니까 누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스피커 마크가 뜨면 좋겠다고 하실 텐데 오버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에 있는 그 단축키를 눌러서 보통 컨트롤 하고 ESC 키 바로 밑에 있는 키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이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게임 화면 안에 디스코드 그 채팅 창이 뜹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라이트가 깜빡거리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 응용인데 그룹핑 G키가 있고요. M키, U키. 자, 볼까요? 일단 G키. 자, 이 카드들을 이 더미로 몰 때 하나씩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쉽게 볼까요? 자, 뭐 이 카드들을 뭐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든지 그럴 때 이 카드 더미로 한 번에 다 그룹으로 묶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 모으고 싶은 곳으로 가서 G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아집니다. 카드들을 앞으로 뒤로 뭐 마음대로 해놓고 어떤 카드는 뒤집어 놓기도 하고 어떤 카드는 이렇게 방향을 돌려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도 다중 선택을 하고 모을 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G키를 누르게 되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키 M키는 이렇게 특정 부위만 확대를 해서 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키 뭐가 좋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컴포의 위에,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카지노칩 위에 피규어를 놓고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U키를 누르게 되면 위아래 위치가 바뀌는 거죠. 뭐 그다지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멀티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묶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
자루는 빼고 이 두 가지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카지노 칩 선택, 피규어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두 개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T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태에서 T키를 누르면 오른쪽 클릭했던 단축 메뉴가 나오는 것과 똑같고요. 탭키를 누르면 화살표 그리고 이제 라인 툴이 나오는데 자,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다른 분에게 지금 이쪽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서 뭐 이쪽으로 탑승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신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탭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따 왼쪽 메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거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 이게 화살표고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뭐 거의 다 배우셨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볼까요? Alt QA 기능 Alt 키 누른 상태로 Q나 E를 눌러서 확대하는 상태에서 회전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 내용이 되겠고요. Alt F 뭐 확대한 상태에서 뒤집어 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Alt 잠시만요. Alt 마우스 오른쪽 클릭은 어떤 기능이냐면 자, 이 카드 더미에서 제 윗장을 한 장씩 빼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카드 더미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마치 투하듯이 제 밑에 장을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시면 Alt 키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면 제 밑에 장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기능이 되겠고요. Alt Shift 네. 자, 어떤 기능이었냐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옆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카드를 이렇게 꺼내놓고 자 보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카드를 F를 딱 눌러서 뒤집으면 남들이 다 보겠죠. 물론 이제 이 카드를 자기 핸드로 갖고 와서 보시는 건 가능하긴 한데 뭐 굳이 이렇게 바닥에 엎어져 있는 뒷면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지 않고 앞면의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 자 Alt만 누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확대죠. 근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까지 누르시게 되면 엎어져 있는 그 카드의 앞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눈 마크가 뜹니다. 즉, 이 사람이 이 카드의 속 내용을 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뭐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뭐 딜리트하기 등이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워드라든가 뭐 윈도우에서 명령어가 동일하죠. 자, 이걸 하나 더 만들고 싶다. 그럼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불필요한 컴포는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나 뭐 백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컨트롤 Z 누르면 시간 역행하는 거죠. 뭔가를 지우고도 실수했다 그러면 컨트롤 Z. 네, 다시 시간 역행. 예, 이 역방향 화살표 키와 동일합니다. 10초 전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이제 왼쪽 메뉴 보시겠습니다. 자, 갖다 대면 F1, F2하고 단축키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지 않아도 F2를 누르면 두 번째 메뉴, F1을 누르면 기본 메뉴로 돌아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랩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각종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 올리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자, F2 벡터 페인트인데 자, 드로우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대로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우개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색상을 변경을 해서 적용하시면 다른 색깔로 그릴 수도 있고요. 전체 지우기 누르시면 낙서했던 것이 전부 다 지워집니다. 지금은 펜 형식이었는데 이 세 번째 거 픽셀 페인트는 픽셀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좀 모르는 약간 좀 두껍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픽셀을 찍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색상 변경이 안 돼요. 색상 변경을 굳이 하시려면 체인지 컬러를 하셔서 다른 색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을 그려야 됩니다. 이도 동일하게 지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픽셀 페인트를 달리 활용하시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흰색으로 돌아가고요. 뭔가 어떤 특정 위치를 정확하게 정사각형 스타일로 그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긋다 보면은 살짝 삐뚤어지면 이제 똑바로 못 그리게 돼요. 그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시면 똑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뭔가 그 도로에 차로 그리는 것하고 비슷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여기 카드 놓는 위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드판에 마킹을 하는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존인데요. 자, 히든 일단 핸드부터 볼까요? 자, 핸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다 해볼까요? 그냥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다시 드래그 하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흰색이죠? 자, 오른쪽 클릭을 해볼까요? 네,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아까와 동일한 거죠. 이런 비밀 영역을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해서 핸드라는 거는 지금 플레이어들이 앉는 착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히든은 그냥 이 내부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핸들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영역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색상을 원하시면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집어넣게 되면 안 보이죠. 자, 근데 이 흰색은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흰색 플레이이기 때문에 흰색 비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는 제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색상 히든 영역에는 이 컴포넌트를 집어넣게 되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랜더마이즈. 이건 조금 고급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좀 치우고. 보통 카드 쪽에서 많이 씁니다. 자, 어떤 게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게임은 처음에 로딩을 했을 때 이 카드 더미에서 옆에 5장의 카드를 무작위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50장의 카드인데 이걸 섞어서 4장만 해보겠습니다. 4장만 펼치고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더미가 또 있어서 이 카드도 뭐 2장을 펼치고 시작한다. 근데 매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카드 더미를 섞고 넉 장을 펼치고 2장을 펼치고 시작해야 되면 좀 번거롭죠. 이걸 좀 자동으로 한다면 이럴 때 쓰는 건데, 자, 랜덤을 선택하시고 이 영역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이 존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랜덤으로 배치하겠느냐는 거죠. yes. 그리고 이쪽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yes. 그럼 누른 순간 벌써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일단 저장 한번 해볼까요? 세이브. 네, 자, 이걸 좀 로딩 해보겠습니다. 로딩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에이스 4554 로딩. 자, 물어보죠. yes, yes. 어떻습니까? 변경돼 있죠? 즉, 방금 했던 이 랜덤 이 기능은 여기 지정했던 이 공간은 46장 하나 이렇게 배치된 것은 그대로 가되 이쪽은 뒤집어진 채로 이쪽은 짐거지 앞면이 보이는 상태인 상태로 랜덤하게 섞인 상태로 배치가 된다라는 명령을 지금 걸어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카드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초기 세팅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명령을 주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은 스크립팅인데 좀 아까 보셨던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쪽은 이제 저도 좀 전문적이지 않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쪽으로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떤 특정 카드를 펼치게 되면 그 카드의 문구가 뭐 어느 보드판에 무슨 칸에 무슨 컴포넌트를 배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카드를 펼쳐보고서 그 내용을 보고 플레이어가 어느 칸에 어떤 그 피규어를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할 것을 이게 펼쳐지는 순간 자동으로 어느 칸에 어떤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배치게 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아까 했던 거죠. 어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뭐 보통 뭐 엑스윙이라든가 그런 게임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원터치라면 아까지 탭키를 누르는 것과 동일하죠. 자, 다음에 플레이. 자, 알까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클릭하고 당겨서 당연히 많이 당기느냐 적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튕겨내는 거리가 다르죠. 이렇게. 자, 조인트 기능인데요. 이거는 보신 것처럼 쇠사슬로 묶는 그런 건데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자,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지금은 이 컴포넌트와 좀 키울게요. 이 카지노 칩이 지금 별개의 컴포넌트죠. 이 조인트를 써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아래 것과 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묶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인트로 묶고 또 이것과 이것을 묶어 봅니다. 그러면 세 개가 같이 묶였죠. 회전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다용도로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풀고 싶으면 다시 조인트 선택해서 그냥 허공에 누르고 허공에 누르시면 별개가 됐죠. 네,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텍스트.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그냥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테스트 창이 뜹니다. 다른데 클릭해보면 고정이 됐죠. 뭐 글자를 키울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색상도 변경 가능하시고 이 휴지통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걸 굳이 이제 활용한다면 뭐 여기가 이제 드로우하는 카드 더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디스카드 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네모칸 같은 걸 그려 놓으시면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기즈모. 이건 이제 크기 조절을 하는 곳인데 어떤 크기 조절이냐 하면 여기 핸드 영역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히든 영역이나 이런 핸드 영역 같은 것들을 자, 무브죠. 무브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X축, Y축, Z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 크기 조절이죠. 좌우로. 물론 이런 값들은 여기 옆에 있는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더 세부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볼륨 스케일. 자, 아까하고 좀 틀리죠? 한쪽으로만 크기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값 이거는 여기보다는 주사위가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시는데 지금 뭐냐면 눈금 1인 경우에 1이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걸 좀 수정을 해볼까요? 에디트 1은 어떤 이제 아이콘으로 된 주사위에서 쓰면 좋은데요. 볼 적용 볼 2는 바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눈금 1에선 불이고 2번 눈금에선 바람, 3번 눈금은 예전같이 3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주사위를 마우스를 갖다 대고서 키보드 1을 누르면 1번면, 2를 누르면 2번면, 3을 누르면 3번면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이것도 괜찮은 기능인데요. 아까 기즈모 보셨었죠? 옵션에서 그리드요, 그리드. 그리드 누르면 이렇게 배치를
격자 무늬에 맞게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단점이 전체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어떤 특정 공간에만 딱 이 칸에 맞게끔 들어가게끔. 자, 볼까요? 다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 지정하고서 넣어볼까요? 네. 지금 요 네 군데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놓고 싶다고 하고 싶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말을 이 중간에 놓을 수가 없죠. 왜? 센터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딱 놔도 자동 가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그리드는 해제를 하시고 자, 이 포인트를 줘봅시다. 자석 같이 생겼는데 누르고 뭐 딱 한가운데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컴포넌트 적당한 데 누르시면 한가운데 딱딱 찍힙니다. 자, 이제 다른 것들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놓을 수 있지만 이 카드는 이쯤에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리드 표시만 해볼게요. 약간 옆에 놔도 딸려가죠.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좀 근처에 가서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 칸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놓게 되면 그냥 놔줘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 중심이 어디에 찍히느냐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기능이 로테이트. 자, 이걸 써보겠습니다. 해제하고 다시 누를게요. 예, 얘도 해제하고 다시 누르고 얘도 해제하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전도 가능하세요. 옆으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했다가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이 컴포넌트가 있는 방향에 딱 맞게 지정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카드를 여기다 한번 돌려가 볼까요? 자동으로 회전까지 되면서 그 위치에 딱딱 맞게 들어갑니다. 어떤 보드판에 어떤 특정 컴포넌트가 그 칸이 뭐 대각선, 뭐 세로선, 가로선 뭐 다양하게 배치를 딱딱 맞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포인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칸에 딱딱 맞게 들어가게끔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데카 이거는 이쪽에 스탬프를 찍는 건데요. 뭐 플러스를 누르고 이름 아무나 넣고요. 이미지를 지금 뭐 적당한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냥 뭐 아무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루팅을 할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가요? 네, 로컬 크라우드인데 크라우드를 하셔야 다른 플레이어도 볼 수 있게끔 그 스팀 클라우드에 로딩이 됩니다. 뭐 사이즈 나중에 보셔서 높이거나 낮추거나 조절하시고 임포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밖에 누르시면 자, 보이시나요? 스탬프를 찍듯이 도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같은 데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가서 크기를 좀 조절해 볼까요? 5 정도로 임포트 선택하고 누르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배우셨고요.
아, 그냥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기능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의 경우에 두 장 이상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평소에 안 보이던 Create State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석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하나로 묶되 뭐랄까 석장의 A4 용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실 때 번호 순으로 좀 해볼까요? 이렇게 기하이면 6번이 첫 페이지, 7번이 두 번째 페이지, 10번이 세 번째 페이지가 되도록 하고 싶으시면 선택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첫 번째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성.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게 맞네요. 처음에 아마 잘못 클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있죠? 2페이지 누르면 두 번째 페이지, 3번 누르면 세 번째 페이지가 보이게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매뉴얼을 책처럼 만든다든지, 뭐 또 이렇게 어떤 카드를 어떤 스크래치 같은 걸 긁으면 보이는 화면, 보이는 그 카드의 면 그런 걸 만든다든지. 그러면 스크래치 하기 전에 면을 1번 면으로 하고 스크래치 한 후의 상태를 2번이나 3번 면 그런 식으로 생성해서 묶어버리시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단 메뉴, 좌측 메뉴, 그리고 각종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자작보드 게임 만드시는데 많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태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